네, 그 다음에 보실 기술은 오브젝트 트래킹인데요. 그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왔을 때 해당 오브젝트의 이제 6DF X, Y, Z 축으로의 위치와 그 X, Y, Z 축으로의 회전, 롤 PTO를 이제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디텍션을 통해서 일단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트래킹이 돌려됩니다. 이 트래킹은 이전에 바로 트래킹했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텍션에 비해서 디텍션은 전체 이미지를 다 찾아야 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근처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또한 디텍션은 이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타겟 이미지인지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딱 그 이미지만을 찾기 위해서 피처 디텍션부터 뭐 이제 매칭까지 많은 과정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100ms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근데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찾은 이전 프레임에서의 근처 그리고 이전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또 이제 먼저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전체를 식별하는 게 아니라 포즈만 찾기 때문에 어떤 라이트웨이트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ms, 60fps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D 컨스트럭션에 대해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3D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의 2D 이미지로부터 3D를 찾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카메라가 어떤 모델로 3D를 2D로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초는 저희는 카메라를 이제 피놀 카메라, 바늘구멍 카메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뒤집힌 영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멍과 실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센서 사이의 거리가 포컬 랭스가 되고요. 실제로는 렌즈와 저희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CCD 센서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요. 요거만큼 뒤집혀 있는 상태를 앞으로 펴서 가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수식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실제 이제 세계에 있는 3D 월드에 있는 포인트 P는 이제 2D 이미지상에서 포인트 P 다시로 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3D 상에는 X, Y, G의 좌표가 이제 2D 이미지상에서는 X 다시 Y 다시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 위치는 이 포컬 랭스의 거리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제 뎁스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XYG가 어떤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곱해져서 이제 2D로 가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포컬 랭스 F가 파라미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D에서 2D로 올 때는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2D에서 3D를 찾으려면 이 매트릭스를 이제 인버스를 해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F 값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F 값을 찾기 위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수행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이미 알려져 있는 예를 들어 이 사각형 하나에 5cm씩 되어 있다라고 이제 피지컬 어떤 유닛이 알려져 있는 그런 체크보드를 놓고 이런 것들을 실제 2D 카메라 이미지에 디텍션을 해봤을 때 매치는 그 이미지가 어떤 픽셀로 들어오는지 즉 3D에 알려진 좌표가 어떤 2D의 좌표로 오는지를 많은 이제 쌍을 찾아서 그 값을 거꾸로 풀어가지고 F를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컬 랭스를 찾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3D가 2D로 피놀 모델을 통해서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양안, 사람이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의 뎁스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지컬한 이제 유닛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두 개가 되게 6cm에서 뭐 15cm까지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저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포컬 랭스 F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양안 카메라 양안 사이에 있는 점을 바라봤을 때 왼쪽 카메라에서 바라보면 이 위치는 이제 왼쪽 카메라의 오른쪽에 보이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 카메라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위치는 오른쪽 카메라의 왼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의 왼쪽을 0, 끝을 100 픽셀이라고 봤을 때 여기 뭐 75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0 픽셀, 100픽셀 보면 25 픽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똑같은 점과 이 똑같은 점에 이렇게 코레스폰딩하는 오른쪽 점 두 개의 이제 위치 차이를 디스페리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디스페리티를 통해서 이제 뎁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이제 비슷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눈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보이잖아요. 멀리 있으면 하나로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두 개로 보이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에서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매칭되는 똑같은 지점이 위치 차이가 얼마나 나냐를 통해 뎁스 Z를 추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페리티가 이제 분모가 되고요.
분차에는 정해져 있는 베이스 라인과 그리고 포컬 랭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이 왔을 때 디스플레이티만 추정하게 되면 저희가 뎁스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개의 카메라가 아니라 n 개의 카메라로 이제 확장시킨 게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아까는 두 개의 카메라가 똑같은 포컬 랭스를 가진 유닛이었고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임의의 다른 카메라들이 다른 포컬 랭스를 가진 카메라들이 임의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동하고 회전되고 이동한 위치에서 찾은 것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다 가정을 하면 이 세 개의 이미지에서 이제 저희가 봤던 피처 이제 익스트랙션과 이제 매칭을 통해서 세 개의 이미지 사이에 어떤 관계를 추정하게 되고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관계를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의 3D 오브젝트라고 추정되는 그 물체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럼 하나의 3D 오브젝트가 세 개의 카메라가 왔더라도 이제 피처 디스크리터를 해보면 동일한 물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지점을 찾아서 네, 이 R과 T 세 카메라의 포즈가 알려진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미지가 매치했는지를 알게 되면 이 3D 위치를 피놀 카메라 모델에 의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카메라 시점들을 모아서 이제 코러스폰딩하는 카메라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코러스폰딩하는 이미지를 모아서 찾게 되면 아까 보았던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게 됐고요. 이 수많은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에서 보았던 같은 이제 코러스폰딩하는 포인트들을 쌍으로 모아서 3D로 프로젝션, 피놀 카메라 거꾸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찾은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많이 모아서 이제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인풋 이미지를 다시 가져와서 덴스하게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덴스하게 구축된 데에서 이제 폴리곤 메시라고 해서 이런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삼각형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게 면들을 찾게 되고요. 그 면 위에서 다시 그림으로부터 텍스처, 면 위에 있는 그림들 다시 입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로 촬영한 것들은 실제 정확한 센티미터가 없습니다. 뭐 달도 여기서 보면은 뭐 5픽셀로 보일 수 있지만 근처에 있는 1m 물체도 5픽셀로 보일 수 있거든요. 카메라에서는 그런 유닛에 이제 그 앰비규어티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한 그 사이즈를 입혀서 실제 사이즈와 매핑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좀 매뉴얼리 크로핑하고 자르고 이렇게 이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좀 정교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탄생한 3D 리컨스트럭션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뭐 수센티미터 단위로 정확도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기술은 이제 Simultaneously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기술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킹과 똑같습니다. 트래킹과 똑같은데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맵상에서 내 위치를 로컬라이즈 찾는 거가 되겠고요. SLAM 같은 경우는 이런 그 6DOF의 위치를 찾으면서 맵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맵이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시점에 저희가 한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맵을 업데이트해가면서 내 위치를 지속적으로 찾는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정교한 걸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피처를 뽑고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트래킹하면서 계속 맵을 업데이트하면서 서로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TEM이라는 알고리즘이 제일 유명한데요. SLAM 기술 똑같이 이제 트래킹하고 매핑을 병렬로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스레드, CPU의 멀티코어를 사용해서 동시에 이제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최초의 맵은 있는데 맵에서 내 위치를 한번 찾은 다음에 계속 피처를 찾고 내 위치, 카메라 포즈, 내 디바이스 포즈를 찾으면서 계속 이제 찾으면서 이 정보를 다시 맵으로 보내서 맵을 업데이트 시키고 나는 또 동시에 이제 화면에 그려야 할 물체들, 증강 물체라든가 그리게 되고요. 심플하게 분리시켰지만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서 이제 많은 컨트리뷰션이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이미지에서 최초 맵으로부터 플레인을 찾고 그리고 피처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거기서 AR 오브젝트도 이제 진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카메라 시점에서 바라본 피처들이 증강되어 있고 이 플레인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